갑작스런 추위에 옷깃을 여며보지만 이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예사롭지 않은 이상기후의 징조가 아닐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서 너무 추워요. 아직도 반팔 옷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추웠다가 약간 좀 풀렸다가 그 변화가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제 지구가 이제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겨울마다 찾아오는 이상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를 차단시켜주던 대륙권 상부의 제트 기류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점차 느슨해져 북극에서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트 기류의 남하는 동해안의 따뜻한 해수면과 만나 기록적인 폭설을 유발.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 늦추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기후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지구 자체의 자연변동과 최근 경향을 봐서 화석연료 소비 등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요인들이 지구온난화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한반도의 축소판 제주도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해발 1950m로 굳게 솟은 한라산. 고도에 따른 식생의 수직 분포가 뚜렷한 지역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진연구원은 한라산 생태 관찰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라산을 오른다. 이곳은 1970년대부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발 1400m부터는 악어산지대라 불리는 수직 분포대에 들어선다. 이곳은 저온 건조하여 침엽수가 많이 자란다. 한라산엔 주로 구상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소나무과 나무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구상나무가 지금 한 개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상나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는 한 1400m 지점에 다 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런 구상나무들도 그 전에는 1200에도 있었을 거고 1300에도 있었을 거고 뭐 1000에도 있었을 거고 저 보시면은 한 개체가 계속 다른 나무들한테 치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것도 고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토종 구상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특히 소나무와의 경쟁에서 밀려 서식지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저기 보시면 소나무가 지금 한 2, 3년생들 어린 놈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숲이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저런 소나무 숲 형태의 숲이 여기에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구상나무 숲이어야 할 이곳은 이미 어린 소나무들이 자리 잡았다. 문제는 구상나무의 자연 묘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커온 남은 구상나무마저 고사하면 한라산 해발 1400m에 더 이상의 구상나무는 없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자생하던 식물 자체들이 없어져 가고 자꾸 멸종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기후변화에 살아남기 위한 식물 간의 전쟁. 구상나무가 이대로 이 전쟁에서 저 한라산 위로 쫓겨나다 결국 멸종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수천 년간 눈과 추위를 잘 견뎌온 구상나무. 하지만 구상나무는 생육 환경에 민감해
자생지 외의 지역에선 그다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나무다. 구상나무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구상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는 장소 같습니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 요거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소나무들이 올라오니까 이놈들은 결국엔 여기도 소나무 밭이 되겠죠. 그 빈틈을 파고든 소나무는 40여 년 만에 최대 4배가 확장됐다. 1967년 국내 최초 한라산 위성 관측 시 탐라 계곡 지역의 분포 면적과 2009년 위성 관측 시 보여지는 면적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한라산 식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놈이 또 있다. 바로 조리대다. 조리대의 확장은 이곳 토박이 시로미의 성장을 방해한다. 전 세계적으로 시로미가 최남방 한계선이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고산 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이죠, 시로미도. 근데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눈에 묻혀서 잘 안 보이시지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조리대들이 이런 형태로 이 식물을 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피압이 돼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도 봐보세요. 이거 지금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 조리대는 1967년 위성 관측 당시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지대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이런 한라산 식생대의 변화는 불과 40여 년 만에 일어났다. 그 사이 제주의 평균 기온은 1.1도 상승했다. 제주 한림항. 평소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룬다는 이곳이 요즘은 조용하기만 하다. 수산물 위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매 시간을 코앞에 두고 갓 잡아올린 생선들을 모아보지만 예전만 못하다. 지난 11월 제주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뒤 이어진 갑작스런 추위로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네, 거기가 많이 안 들어간 거지. 그럼 많이 들어오면 저쪽 판장에도 들어오는데 여기도 가다가 안 찾는데. 이상기후로 만선의 꿈을 잃은 사람들. 10만 7,100원. 자, 10만 5천, 10만 5천 7번, 10만 5천 7번. 뿐만 아니다. 일찍이 제주 지역에서는 다금바리, 쥐동, 능성어 등의 고유 어종으로 어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 이들 고유 어종은 귀한 어종으로 둔갑했다. 좀 귀한 종이에요, 귀한 종. 안 나왔어요. 요즘에 돔도 안 잡히니까 좀 비싸고. 최근 지각 변동에 가까운 어종과 어획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풍년과 흉년을 오간다. 더불어 아열대 지역의 열대어들이 그물에 걸려 경매장에 나오기도 한다. 아열대로 많이 들어오죠. 자만크의 특이한 것들, 우리가 생선 이름 잘 모를 만한 것들도 많이 들어요. 연중 온난한 기온을 자랑하는 제주 앞바다. 황금어장의 명성을 얻은 비밀은 바로 수온이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와 함께 발생한 수온 상승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바로 열대어들의 출현.
2006년 조사 때 아열대성 어류의 출현율이 19%에 불과했던 제주바다. 하지만 2011년에는 47.7%까지 올랐다.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바다의 수온을 항상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수온이라는 게 조차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다. 매일 바다의 수온을 기록해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수온이 여름보다 평균 수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011년 12월 중순, 제주바다의 수온은 어느 정도일까? 겨울철 수온은 12.5도에서 15.5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6도하고 34ps면은 거의 겨울철 수온하고 연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22도에서 30도의 수온에서 활동성이 높은 열대어지만 16도면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한 수치다. 초기 한 19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7도 정도시에서 현재는 한 18.8도씨 정도, 즉 한 1.8도씩 올랐는데 세계 평균이 한 0.5도씨가 올랐다고 하면 그 수온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이상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타 계절에 비해서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 겨울철 온도 상승이 한 1도씨 이상 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에도 해녀들의 물질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바다의 급격한 변화는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제주 앞바다에서 미역 등의 해초와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캐오던 해녀들은 더 이상 풍년이 없다고 한다. 해조류는 줄어들고 아열대 무척주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주 수입원이었던 토종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해녀들은 일선을 놓아야 할 판이다. 해조류가 서식해야 되는 부분에 경산호들이죠. 거품도산호라든가 아니면 그물코도산호라든가 그런 산호들이 좀 많이 번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조류들이 좀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침해를 하게 되고, 그런 인해 가지고 소라라든가 전복들 같은 그런 해녀분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채취를 하셔서 생계에 활용하시는 부분들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고,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제주도 해역의 어종이 변하자 토종 보호에 나선 해양수산연구원. 이것이 어린 홍해삼입니다. 홍해삼. 6개월 하게 한 2에서 5g 정도 자라는 게 홍해삼이고, 한 2년쯤 되면 한 300g 정도, 한 200g 정도. 이런 놈이 이제 더 자라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한 5월달에 이제 방류하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은 홍해삼뿐만 아니라 매년 다양한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돌돔과 감성돔,
다금바리 치어를 비롯해 홍해삼, 전복 등 사라져가는 어종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요즘 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그 제도 해역이 그 아열대화되면서 기존에 서식하고 있던 어종이 이제 이동하거나 자원이 감소하게 따라 가지고 저희들 그 방류 사업의 주 목적은 이제 자원 증강 측면도 있고 토속 어종 보호 측면에서 역점을 둬 가지고 이제 방류 사업을 이제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자연산 전복의 경우 80% 정도가 방류 사업을 통해 다시 걷어들인 것으로 조사돼진다. 해양수산연구원은 개별 전복에 금속 태그를 달아 이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이 한 3cm 정도 되는데 요 금속 태그를 붙여가지고 방류하면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는 태가 한 각각 한 10cm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어획하게 되는데 어획하면서 저희들이 언제 방류한 거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해수되고 있는 거를 효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아열대성 산호 군락 확산에 대비해 폐류 자원 보도 시작됐다. 아직은 포자 증식 연구에 노력하고 있는 단계지만 조만간 이 역시도 바다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금 제주 바다는 변화와 적응, 보호의 기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기상청 주관으로 국가기후변화 시나리오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의 발표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극한기후 변화 전망이다. 과연 2050년 한반도 기후는 어떤 모습일까? 네, 최근 관측 자료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0.75도씨가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8도가 올라서 전 지구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지난 40년간 약 1.4도씨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계속돼 현재 평균 8.8일인 폭염 일수가 2050년에는 3배가 증가해 25일. 열대야의 경우 30일 이상을 시달릴 것으로 전망돼지고 있다. 집중호우 역시 60%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상태에서 1도씨만 올라가더라도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시스템과 반응을 하면서 이상한 극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상 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급증했다. 그 피해액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 1904년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이후 강수, 기온 등 기후 요소의 최고치인 극갑갱신은 수차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면서 매년 평균 68명의 인명피해, 1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풍수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겪은 악재, 우면산 산사태가 바로 그 예다. 이상 기후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적응이라는 부분이 집에서 전기 아끼고 그다음에 연료 좀 덜 쓰고 이런 자원이 아니라 어떤 전략 이제 기후 국가의 그 어떤 그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추자도 앞바다가 낚시꾼들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신대 어유라 불리는 황금어장. 평소 참돔, 돌돔, 농어 등 고급 어종이 잘 잡히기로 소문난 곳. 하지만 최근 생소한 물고기가 종종 걸려 올라온다는 소문에 낚시꾼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줄 잡고 손 올려봐. 자, 숨어라.
이들의 낚싯바늘에 숭어가 걸려들었다. 산란기 외엔 좀처럼 보기 힘든 어종이다. 이야, 잘생겼다. 기가 막히게 생겼다. 이 추자도가 어장이 좋은데다 이거 이런 데서 숭어가 물고 와. 숭어는 어쩌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 제주도의 한 양식장. 바닷물을 끌어들여 양식장을 만들었다. 이 대형 수조는 먼 바다로 나가야만 잡힌다는 참다랑어의 새로운 보금자리다. 2008년부터 제주도에선 참다랑어 양식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지에 양식장을 세워 참다랑어를 키우는 것은 작년에 처음 시도됐다.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무사히 자라고 있다. 제주 바다의 수온이 참다랑어가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식사 때면 그 모습도 보여준다. 제법 등치도 있다. 작년 10월쯤에 와가지고요. 그때 한 2-3kg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15kg 정도 증체된 것 같아요. 참치라고도 불리는 참다랑어는 몸 길이가 1m가량에 몸무게가 최대 100kg가 넘게 나가는 큰 어종이다. 주로 중서부 태평양에서 서식하나 회류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해역에도 종종 나타난다. 참다랑어를 키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온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아진 수온을 높이기 위해 따뜻한 지하수를 바닷물과 섞어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하수 사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온은 유지되고 있다. 겨울이 되면 이제 10도 이하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지하수를 섞어가지고 온도를 약 한 3-4도 정도 높여가지고 이제 고기들이 좋은 환경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하 해수를 섞어서.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이들에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 되면 한 수온이 한 15도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9도 정도 되니까 예년보다는 한 4도 정도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 미래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 산하 난지농업연구소가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열대 식물의 생산 가능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과연 겨울을 나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열대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개욱이라는 이제 과식인데 이게 베트남 같은 데는 많이 이용된다고 그래요. 익으면 저렇게 주황색 되는데 빨갛게 되는데 밥에 같이 넣어서 밥을 하면은 살이 많이 쪄요. 제주도 특산물 감귤. 한때 제주도에서만 나는 효자 작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맛도 좋고 남해안 일대에도 감귤나무가 무사히 정착해 이제 생산에 나섰다. 기후변화는 제주 감귤을 더 이상 제주 특산물로 두지 않는다. 온도가 지구 온도가 1도씩 2도씩 높아졌을 때 예를 들면 감귤이 지금 현재 제주 지역만 이제 재배되고 있잖아요. 원주 밀감 중심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남해안까지 이제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탕수수와 함께
설탕의 주 원료가 되는 사탕무, 인디언 시금치, 아티초크, 파파야까지 다양한 아열대 농산물들의 실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와 노력으로 최근에는 상용화에도 도전하는 품목들이 생겼다. 지중해 야채로 유명한 아티초크. 작년 여름 아티초크 노지 농장을 처음으로 개관한 농가가 있다. 올봄 꽃이 피면 첫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들여다보고 그러죠. 그런데 애착이 많이 가는 만큼 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농사들을 계속 지어왔던 분들은 모든 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살아야죠. 와서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유럽에서는 아티초크에 꽃봉오리를 넣은 요리가 인기다. 더욱이 약재로 효능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입을 통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아티초크의 국내 재배는 상품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기후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험 재배에서 다 성공을 했으니까 일단은 내년 5월에 꽃대가 올라오는 걸 봐야죠.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걸 봐서 꽃봉오리를 채취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라오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은 현재보다 약 4도의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 역시 갑자기 급격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말 그 지금 현재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대응을 지금 세대에 하지 않는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이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